안녕하십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에게 그 탄핵을 한 국회의원들에게 무고로 고소를 하겠다. 이런 그 의사표시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탄핵이 기각됐을 때 비용 문제. 이것도 제기했고, 실제 그 탄핵 사건이 국회적 할 게 없는데, 근데 변호사를 엄청나게 선임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혈세가 줄줄줄 새고 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탄핵 남용 문제 살펴보는데요. 이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무고죄, 그 다음에 그 비용 문제. 이게 서정TV 계속 보신 분들은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오래 전부터 주장했던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오래 전부터. 이제 그 이슈가 되네요. 제가 계속 여러 번 주장했던 이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제가 이게 왜 무고가 되느냐 보십시오. 무고라는 게 그 형사재판하고 그 다음에 징계재판 두 가지가 무고거든요. 민사재판은 무고가 안 돼요. 형사하고요. 형사처벌, 그 다음에 그 징계, 권자한테 허위사실, 징계하고 형사 두 개만 무고가 된다. 근데 탄핵은 뭐다? 탄핵은 이제 그 파면을 시키는 거죠. 파면을. 이 말은 그 허위로, 예를 들어 이제 그 탄핵을 하면요. 이게 그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파면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의로, 허위로 탄핵 의결하면 이거는 이제 그 무고가 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무고라는 게 꼭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 집합적인 무고, 집단 무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주당이 170명이 허위로 그 탄핵하면요. 그 170명이 다 그 집단 무고죄가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논리가. 결국은 이제 이거 허위 사실로 했느냐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런데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을 보면요. 터무니없는 게 아예 아무 관계 없는 게 뭐 신문 찌라시 있잖아, 신문 기사. 이거는요, 확실하게 저는 미필적 고의에게 무조건 있다 봅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고의라는 게 확정적 고의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는데,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뭐냐 하면, 미필적 고의는 이제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래도 이게 어쩔 수 없다. 용인하는, 이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판례가 용인설이에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 말은 이렇게 찌르면 혹시라도 죽을 수는 있겠다. 이걸 인식하고도 죽으면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항상 이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 알아나면 좋아요. 저희 서정TV의 법률TV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확정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이겠다.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을 해야 돼. 인식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걸 결과 발생을 용인, 내심적으로 용인한단 말이야. 용인. 이게 용인설이야. 그러면 이게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탄핵을 할 때 이게 팩트인가? 아니면 이게 애매하네. 근데 뭐 팩트가 아니라 그만이지. 뭐 팩트 아니면 헌재가 알아서 걸러주겠지. 에이, 팩트 아니더라도 일단 이게 직무정지식이 되니까 팩트가 아니더라도 그대로 의결해버리는 거. 이게 미필적 고의라 이 말이에요. 확정적 고의도 있을 수 있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뭘 했는데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사유를 정해주면 허위겠지. 허위다 이 말이야. 특히 이창수 검사장요. 이거는 딱 떨어집니다. 이창수 검사장은요. 기자회견에 가지도 않았는데 기자회견 했다고 허위로 탄핵한 게 딱 떨어지잖아요. 자기들이 조금만 조심하면 찾아보면 되는데 안 찾아본 거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이건 미필적 고의도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보기에 확정적 고의까지 있는 것 같아. 왜? 기자회견장에 다 봤거든. 근데 일단 허위로 탄핵해놔. 왜? 직무정지 시키려고. 직무정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직무정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고죄 아닙니까? 지금 특히 그 검사들 탄핵, 그 다음에 감사원장 체제 탄핵, 저는 이게 분명하다 보거든요. 오히려 확정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100번, 1000번 양보해도 미필적 고의는 무조건 있다. 왜?
조금만 이게 팩트 체크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요. 그냥 이게 뭐 헌재 재판 일단 직무정지부터 시키자. 그러면 이게 뭐 나중에 재판에서 기각되든 말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따라서 이게 그 끝까지 저는요. 이 문제는 이게 그 이진숙 위원장 한 번도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무소불위 완전히 뭐 면책 특권이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범죄까지 용납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그 반드시 한번 이 문제는 이준숙 위원장이 반드시 고소를 해가지고 한번 이게 그 판단을 받아보자. 무고인지 아닌지. 특히 이창수 검사장들 그다음에 최재희 원장 13일 날 선고되면 이게 100% 기억될 텐데 그때 반드시 허위사실이 많더라고요. 아니 국회 정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회에서 위정했다고 이건 무고잖아요. 무고잖아요. 이건 이게 발표된다. 이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비용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회예요. 이게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게 할 일이 뭐 있겠어요. 특히 이진숙 위원장 사건의 임윤태는요. 임윤태 변호사는 이제 그 김용의 변호인입니다. 김용의 변호인. 거다가 이게 민변회장도 있고요. 처음에는 1,000만 원씩 줘요. 근데 나중에 가면 시간이 늘어나가려면 좀 더 주고요. 이기면 더 많이 주는데 이기지를 못하니까 성공보수를 못 받겠지. 그래도 이게 돈이 이런 돈이 왜 나가느냐고 10원도 아깝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탄핵에 10원도. 근데요. 작년에만 벌써 이게 4억 이상 22대 4억 이상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게 여러 번 문제 제기했던 왜 이런 식으로 이게 나가느냐. 돈이 국민 세금이 이렇게 줄줄 새서는 안 된다. 실제 이렇게 보죠. 비용이 벌써 근데 뭐 혈세로 변호사비 그냥 이게 주는 거예요. 뭐 지금 현재 29번 하면서 현재까지 나간 게 4억 6천만 원인데요. 4억 6천. 이게 국회의원들이요. 자기 돈 내가지고 이게 지면 자기 돈으로 부담하면 또 자기 돈으로 변호사 선임하면 과연 이게 탄핵을 하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로 내가 관계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재판은 다 이게 진 사람이 패소한 사람이 비용을 물어주는 게 대원칙 아닙니까? 모든 재판은 패소자가 비용 부담하는 게 대원칙이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무리하게 탄핵을 했으면 당연히 그 비용도 그 탄핵을 발의한 정당, 발의한 자들이 책임져야죠. 따라서 이게 민주당이나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변호사비를 내야지. 졌으면 왜 국민들이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비용을 더군다나 이게 대부분 민변 뭐 이런 거 우리법 있다가 이게 나온 이런 게 실제 민주당 근처에서 하던 이런 자들이 다 변호사로 선임되는 거예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 누가 가도 안 되는 사건이니까 그냥 아무 할 것도 없고 야 돈이나 이게 그냥 몇천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지금 LKB 같은데 한 명당 1,000만 원 줘도 5명 가면 이게 5천만 원입니다. 이게 처음에 착수금이 그렇다는 거죠. 또 이게 더 나갈 수 있고요. 평균 한 건당에 한 1억 든다. 이런 게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한 명에 될 걸 또 6, 7명 막 많이 선임한단 말이에요. 막 선임해. 왜? 내 돈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제가 여러 명에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이제 자료 받으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탄핵 재판도 일반 재판처럼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지금요. 탄핵 당한 사람은 억울하잖아. 그런데 그건 또 변호사비를 안 되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탄핵 당했거다. 한덕수 총리가 당하면 이게 억울하게 당한 거잖아. 그럼 한덕수 총리실에서도 이게 억울하게 당하면 대응할 수 있도록 비용을 총리실 예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게 맞잖아요. 맞잖아. 근데 탄핵 당한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돈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곽종근도 그랬잖아. 변호사비도 없고요. 막 이러면서 해유당할 때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돈 없는 공무원이에요. 탄핵하면 당하면 변호사비가 이진숙 위원장도 몇 천만 원 깨있다잖아요. 보통 막 한 4, 5천만 원 깨진다 이 말이에요. 또 이게 이기면 또 성공부수 달란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뭐 5천만 원 이런 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형평이 안 맞단 말이에요. 국회는 좀 국민 돈으로, 공무원은
내 돈으로. 이게 형평이 맞냐? 이걸 제가 지적하고 앞으로 이게 반드시 패소자가 비용을 물도록 제도를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것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탄핵을 줄탄핵 29번 했죠. 또 이게 이제 오늘 또 급보가 최상목에도 탄핵하나? 심우정이 이게 또 겁나고 심우정 최상목 저는 해주길 바라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두 명이 또 되면 31번째인데요. 아마 이게 저는 31번째 하면 이게 31전 31패를 하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억됩니다. 31전 31패로 끝납니다. 끝나요. 그러면 이게 비용요. 민주당 너가 이게 이재명이 선거법 날라가면 너 어차피 한 432억인가 한 400몇십억 토해내야 되잖아. 어차피 너 토해내야 되잖아. 430 가까이. 딱 됐네. 너 내 전에 이야기했다. 대장동에서 428억 받았으니 이자 좀 보태가지고 민주당이 토해내고 그 다음에 탄핵 다지면 남은 돈 당사 팔고 남은 돈 있으면 탄핵 비용도 너 물어내라. 이렇게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제도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탄핵 중독증 이게 뭡니까 지금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이 짧은 기간에 탄핵을 30번 한다. 이거는 이게 진짜 세계 역사상 없는 부끄러운 이런 게 모습이다. 이걸 막기 위해서 두 가지 철저하게 허위로 탄핵했을 때는 무고로 맞대응하고 그 다음에 패소 안 되는 소송 비용을 민주당이나 의원들한테 부담시켜서 이런 게 탄핵 중독증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